모조리 겪었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정말 제가 왜 이곳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건지, 얼마나 대나무 숲 같은 공간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떠들고 싶은 마음에 헐레벌떡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무척이나 흥분한 상태라 이야기가 조금 뒤죽박죽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 순으로 제가 겪은 사건 순으로 쭉 사연을 적어볼 테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돈이 많은 시댁을 만나면 엄청나게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은 전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돈 많은 시댁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꿈에도 모르고 상상만 하면서 살았겠죠. 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와 집에서 자식들을 챙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살아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가정에 충실하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의 유년 시절은 늘 행복하고 화목했다는 기억만 가득할 정도로 다정다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인성만큼은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육아 철칙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른을 공경하고 인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인사를 꼭 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에 주위 평판도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으면서 자라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으면서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교대를 졸업하여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제 성적으로는 사실 조금 입학이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을 낮췄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는 붙었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불어 불문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어를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 저는 실패한 학과를 졸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4년간 공부를 마친 뒤 부모님께서는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유학길에 올랐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회화에 더욱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불어 전공을 살려서 번역가 일이나 통역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의외로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에 홀려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관님들의 눈에 띈 덕분에 최종 합격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여 유럽 전담팀에서 일을 하면서 6년이나 공부를 했던 불어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이를 병행하며 자기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회사나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무튼 무역회사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돈도 꽤 벌고 있었고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몫을 해내면서 산다는 건 참으로 멋있고 좋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일과 집만 번갈아가며 다니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무료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 업체를 계약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들을 분류해 저장을 해두고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거기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아들과 눈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감이 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털털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하던 일상에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일상이 더 활력 있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은 뭘 해도 재미가 없었지만 이 남자를 만난 이후에는 숨만 쉬어도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빠져들게 된 덕분인지 뭔지 연애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항 쪽에서 엄청 큰 컨테이너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대여 비용만 생각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전부 돈을 돌려 쓰는 느낌도 있었고요. 아무튼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한 뒤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호탕하게 신혼집은 본인이 해줄 테니 혼수나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출로 시작을 한 친구들이 주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혼생활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혼수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으니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예상보다 큰 시부의 통에 입이 귀에 걸리려던 그때 시모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빽빽하게 뭔가가 적힌 종이를 슬쩍 건네주시더라고요. 거기 쓰여있는 것들이 전부 예단 목록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잘 준비해라. 그런데 그 종이에 무슨 친인척들 선물 목록까지 싹 다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해오라는 말씀이세요? 양이 장난 아닌데요.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야. 집까지 떡하니 우리가 해주는데 당연히 친인척들 섭섭지 않게 챙겨야지 않겠니? 이런 게 우리 집 클래스란다. 저는 너무 많은 목록과 비싼 가격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예단 목록을 보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의 모든 비용은 시댁에서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야 할 건 시댁 식구들의 친인척들에게 구색을 맞춰줄 것들만 챙기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신혼여행에 신혼집까지 전부 시댁에서 준비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단 목록을 보고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니 준비를 싹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드렸더니 시모가 아주 싹싹하고 호탕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한테 돈을 쓸 때는 팍팍 써야 한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시는데 말 맞다나 우리 시모가 아주 호쾌하신 성격이구나 하고 저도 좋았죠. 하지만 그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냥 돈이라는 위험한 무기로 갑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내게 이만큼을 너에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주는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남들은 그만큼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찬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돈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만큼 베풀어라 하시니 그게 어찌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 신혼집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시댁 사업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인천 쪽으로 얻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지만 시부가 지불해준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중고차를 하나 사서 출퇴근용으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모가 차를 한 대 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리게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집안 명성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주는 차 끌고 다녀. 알겠어?
아니 무슨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창고 운영하시면서 우리 집안 명성이라고 하니 웃기긴 했습니다. 물론 창고 운영이 임대업에 들어가서 현금이 엄청나게 쌓인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집안의 명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사람 인성이 됨됨이가 되어야 하는 건데 돈의 가치도 모르고 액수만 따지면서 명성을 운운하니 속으로 좀 비웃음이 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저야 돈도 굳는 거고 새 차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시모는 저에게 차를 뽑아준 이후부터 주말에 본인이 움직여야 할 때마다 저를 기사처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늘 하시는 말이 내가 비싼 차를 뽑아줬는데 네가 나를 모시고 거기도 못 가? 당연히 네가 나를 데려다 줘야지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일에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까지 시모의 운전기사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천 집에서 인천 어딘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서울까지 운전을 해야 하니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장난 아닌 거죠. 친구들이 전부 그쪽에 산다고 하시면서 압구정에 가자, 청담동에 가자 하시더니 나중에는 분당에 가야 한다, 판교에서 모이기로 하면서 먼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느라 주말 하루가 다 지나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주말에는 모든 족쇄와 굴레에서 벗어나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무슨 팔자에도 없는 운전기사인지 이럴 거면 운전기사를 하나 부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시모 운전 경력이 30년이 훌쩍 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더 웃긴 건 말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데려다 드리면 저한테 한 3시간 놀다가 집으로 출발을 할 거니까 근처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부르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하는 수행비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시모는 그걸 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셨고요. 얘가 우리 며느리 되는 앤데 내가 부르면 5분 대기조로 대기 타고 있다가 쪼르르 달려 나오는 애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모 딴에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항상 예의를 지키라고 배웠지만 시모 앞에서는 그런 배움과 가르침이 전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모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시모 친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며느리가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아니라고 평일에는 출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친구분 중 한 분이 정말 감사하게 제 편을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너는 평일에 출근한다는 며느리를 주말까지 부려먹니? 네가 일을 여유롭게 해서 모르는구나. 회사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래, 주말까지 너 편하자고 이런 일에 부려먹어? 요즘은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말년에 편하게 산다니까. 그러니 시모가 피식 웃으면서 친구분을 향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년에 편하기는 무슨. 돈 있으면 뭘 해도 편해. 예, 며느리야. 네가 말을 좀 해봐라. 너나 불편하니? 내가 부르는 게 불편해 죽겠어? 내가 집도 해줘. 차도 사줘. 그래도 불편해? 솔직히 불편하고 피곤하고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 앞에다 대놓고 네,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당연히 싫다고 이야기한 게 아닌 줄 알고 생색을 내면서 우리 며느리는 자기한테 고마워서라도 그런 마음 가질 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치사하게 차랑 집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시모 친구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제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조금 해갔습니다. 과일 세트랑 한과 세트 같은 걸 준비해서 갔더니 시모가 쓱 보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최고인데 이런 걸 사왔니? 저희 시댁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저도 현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막막해서 예매했기에 선물로 사간 것이었습니다. 10만 원 단위는 당연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100만 원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댁에만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정도 똑같이 챙겨야 하는데 저희라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꽤 유명하고 고급진 포장으로 되어 있는 식품으로 선물을 사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눈치를 챈 건지 뭔지 딱 잘라서 현금이 최고라면서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준비해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식은땀이 절로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우리 집은 제사가 없지만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끼 식사는 꼭 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거들라고 시켰습니다. 제사가 없다는 게 솔직히 정말 큰 장점이긴 하잖아요.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만큼 거지 같은 것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사 준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항상 명절에는 사내 진미가 어우러진 밥상을 먹어야 한다면서 저한테 다음 명절에는 불도장에 갈비찜에 해파리 냉채까지 준비를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듣고 네? 하고 다시 여쭙자 손이 많이 가는 그 음식들을 일일이 준비해서 재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까요? 했더니 그러면 음식 맛이 없다면서 전날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와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고 명절에 친정집에 가는 건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시댁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친구들이랑 파티를 할 예정이라며 저에게 음식을 하고 집을 꾸미는 일을 시킨 적도 허다하게 많아서 제가 파티회사 직원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본인은 귀찮으신 건지 저에게 다 시키셨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발을 담갔고 자꾸 저에게 너네 집 내가 해줬잖아를 달고 사시니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한 것도 힘든데 시도 때도 없이 주말만 되면 불러대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에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자 시댁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잖아. 제가 진짜 부자 시댁을 만나서 시부모님 블랙카드 펑펑 쓰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관리나 받는 삶을 살았으면 주말에 운전기사 100번도 더 하죠. 하지만 여자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건 별로라면서 저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종용하고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자 시댁 만나서 걱정 없이 산다고 하니 덜 열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시모 집에서 친구들이 모인다고 밥할에서 밥하고 저번 주에는 시댁 대청소를 한다고 불러서 저에게 짐 정리를 시키시지 않나. 여보, 우리 집 청소 안 한 지도 벌써 몇 주가 된 줄 알아? 그 사이에 내가 시모한테 불려가서 온갖 잡일을 한 게 얼만 줄 알고 나 지금 친정집에 못 간 것도 2달이나 된 거 알지? 2달 사이에 시댁은 7번이나 갔다 왔어. 7번. 그러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아 그래? 하면서 그래도 뭐 어쩌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집, 타는 차 모두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그냥 실실 웃으면서 시부모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며느리 생겨서 신나서 저러는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 선배들이 말을 했던 남편이 왜 남의 편이라는 건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쩜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는데 어쩌겠냐는 소리만 주야장천하는지 저런 걸 남편이라 두고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웬일로 시모가 일하러 오라는 소리가 없길래 이게 몇 주 만에 휴식이냐 싶어서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정적 속에서 띠리릭 하면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너무 놀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하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시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놀라서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 귀신이라도 봤냐고 뭘 그리 놀라냐고 깔깔 웃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사준 집인데 왜 모르겠니? 불시에 찾아와 보기를 참 잘했지.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 평소에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 아들 천식도 있는데 먼지가 이리 많아서는 정리 좀 하고 살아라. 회사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깟 푼돈 벌러 나간다고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자고로 집안이 깨끗해야 밖에 나가서도 깔끔 떠는 법이란다. 그러더니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발로 하나둘 밀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일한다고 바빠서 집을 잘 못 치우기는 했지만 그걸 발로 밀면서 따지고 보면 시모가 주말마다 불러내니까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제가 당황해서 발로 밀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가 제 말을 자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시원한 커피 좀 타줘. 제가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집에 있는 커피라고는 믹스 커피가 전부였었거든요. 제가 믹스 커피에다가 얼음을 타서 가져다 드리니까 미간을 팍팍 구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 없니? 그 커피 뽑는 기계도 없어?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요. 마시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불편해요. 아유, 촌스럽다, 촌스러워. 앞으로는 내가 자주 올 수도 있으니까 커피 내리는 기계 하나 사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시모에게 말을 했더니 시모가 눈을 뾰족하게 뜨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 내가 오는 게 불만이니? 왜? 내가 사준 집을 너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아들 살림에 참견 좀 하겠다는데 불만 있어? 내가 자주 와서 잔소리를 해야 치울 거 아니니? 네, 불만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시모에게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시모가 찾아오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만이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하면서 또 혼낼 기세로 옆구리에 손을 얹고 팔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미 화가 났고 열이 받았으니 물불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저 평일 내내 출근하고요. 주말 이틀 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번 저 불러내셔서 남편이랑 데이트도 못하고 어머님 수발만 들었잖아요. 근데 집까지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말을 하셨습니다. 억울하면 내가 준 거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한테 다 사주기만 하면 나는 뭐 호구야?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참견도 못하게? 도대체 결혼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차 사주고 집 사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 차 반납할게요. 집도 이사 가고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 시모도 이것까지는 예상 못했던 반응이었던 건지 뭔지 입을 딱 다물고는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시기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이만 가보겠다고 황급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시모에게 할 말 다 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시모가 떠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가자마자 비번부터 바꿔버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더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강하게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한번 고개 딱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꼭 사고를 치더라. 근데 정말 남의 편의 말에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남편도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나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시모 품 안에서 살 건지 정리하고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철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모은 돈도 없는데 이 집 떠나서 어떻게 살 거야? 이 집 사는 동안에는 엄마 말 무조건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애도 가지고 할 건데 그때 우리 부모님 지원 안 받을 거야? 둥글게 살자. 그리고 너 많이 힘들면 그냥 일 그만두면 되잖아. 그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월급도 쥐꼬리고. 남편이 제 일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무시를 당하라고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신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돈으로 급 나누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말은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친정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친정보다 시댁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과거에 돈 많은 시댁과 인연을 맺고 싶다고 생각했던 제가 우매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 권리는 제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저에게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요리해라, 케이터링 준비해라 하는 거 싹 무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도 보이고 어려웠지만 자꾸 거절을 하니 이제 밥 먹듯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냥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루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정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가야겠다고 친정집에 가버리고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그랬더니 시모가 열이 받았던 건지 갑자기 주말 아침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배를 막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폰에 떠있는 시모의 씩씩거리는 얼굴을 보는데 어우,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대는데 없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저랑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모가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면서 구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장바구니 2개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재료를 사왔으니까 얼른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시모를 바라보는데 남편 보고는 집 좀 치우자면서 청소기를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통보하듯이 3시간 뒤에 자기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하도 안 받고 시모를 슬슬 피하니까 열이 받은 시모는 친구들 모임을 우리 신혼집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친구들을 초대해버린 것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어이가 없어서 벙쪄가지고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왜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저는 별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막 오버스럽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콕 가리키면서 며느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니까 피할 수 없게 퇴로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다시 장바구니를 시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일을 봐주실 이모님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가 배가 불러서 사람을 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가 나서서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모님을 쓰라고?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머님? 결혼하고 신혼집에 차 받은 거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 수발 들면서 다 갚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할 시기가 다가왔고 저희 부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께 끌려다닐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모가 감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곤조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인데 당연히 아이도 낳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딩크족도 아닌데 저희도 저희 계획대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던 것인데 저는 그냥 예쁨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 시모에게 잡일을 받고 싶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린 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는 도가 지나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고 부탁으로 시작되었던 일은 점점 명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을 시모의 뒤만 봐드리다가 인생을 보낼 것 같았기에 똑부러지게 거절의 의사를 비추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이 정도쯤은 예상했다는 듯이 저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너는 이 집에 사는 동안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 임신을 하겠다고? 그럼 회사부터 그만두고 이야기를 해라. 어차피 육아를 하다 보면 회사를 출근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만두고 나중에 일하고 싶으면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면 돼. 시모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제 말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본인이 할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복수를 결심했고 시모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모에게 장바구니에 있는 재료들로 기가 막힌 요리를 해갈 테니 시댁으로 장소를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시간 맞춰서 준비를 해올 수 있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고 저는 시모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도 알겠다고 하시면서 시간 맞춰서 시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널브러진 재료들을 보면서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냐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힘껏 째려보고 정강이를 발로 한 대 차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면서 놀았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길래 정신사납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한 시간이 딱 40분 남았을 때 저는 시모의 집 근처로 차를 끌고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 딱 띄는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김밥들의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분식 종류를 엄청나게 포장을 했습니다. 떡볶이에 김밥, 돈가스, 우동, 김치볶음밥 같은 정말 평범한 분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모의 집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신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당했던 저의 모든 복수를 한 번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배를 누르니 현관문에서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음식을 해왔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시모한테 기대해도 좋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시모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요리사 자격증이라도 있냐? 뭔 음식 냄새가 이리 좋으냐고 어서 차려보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나 시모 친구들이나 전부 독인객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지. 시모 친구들도 처음에나 며느리 부려먹지 말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도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 편을 들어줬던 그 행동들도 전부 가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리 포장해온 분식집 음식들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나무젓가락까지 세팅을 마치고 시모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이게 뭐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시모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비닐 포장도 깔끔하게 벗기지 않고 위에 보이는 데만 북북 찢어서 시모 친구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의 맛이라는 김밥집이에요. 엄청 유명해서 전국에 체인점만 수천 개가 넘는데 드셔보셨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제가 요리를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모 친구들은 너저분하게 차려진 싸구려 분식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계셨고요.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이런 짓을 벌여? 에? 아닌데요, 어머님. 저는 훨씬 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일부러 포장해온 건데요. 아, 그리고요, 어머님. 저 이제 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의 손에 차키를 떡하니 들려주니 시모 친구들도 사태 파악이 되는 건지 자기들끼리 어머어머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더군요. 시모는 평소에 며느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콧구멍까지 커지셨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뿍뿍 내뱉으면서 정말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째려보시는데 저도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야, 내가 집도 사줘, 차도 사줘,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집은 아들 주신 거고 차는 제가 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차 얻어 타는 동안 제가 어머님 운전기사 매일같이 했는데 그건 왜 쏙 빼세요? 예단 목록도 A4 용지 한 장 꽉 채워주신 거 허리띠 졸라매고 빚까지 내서 해드렸는데 저는 뭐 맨몸만 왔나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거기다가 갑질은 또 오죽하셨어요. 이렇게 친구분들 모일 때마다 저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셨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참아야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차도 반납했으니까 저 찾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들 집이라고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시는 거 교양 없는 행동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가볍게 콧방귀를 끼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모 친구들이 어머, 너 아들 집에 그렇게 막 들어갔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제 이름을 외치면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음식 준비도 안 했는데 안 혼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포장을 해갔다고 하니까 놀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도 반품당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행동해.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목 끝까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차올랐거든? 근데 내가 마지막 기회 줄게. 나 차도 반납한 마당에 더 이상 무서울 거 없거든. 그니까 처신 잘해.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모가 언제쯤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1시간쯤 지나고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야, 문 열어. 평소 같으면 당연히 제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문을 열었겠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재빠르게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나올 줄 알았던 시모는 문이 열리자마자 콜라를 냅다 남편의 얼굴에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으악하면서 눈에 콜라가 들어간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자 시모는 거기서 왜 네가 나오냐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에서 내가 나오지 누가 나오겠냐고 눈 따갑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꼴을 보는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아주 사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런 쪽팔림을 줘? 어머님,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 깎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시다가 본인이 역지사지로 당하니까 난리를 치시네요? 뭐? 난리? 네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보고 발악을 하는구나. 너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나가. 어디서 나가요? 이 집 우리 남편 명의 집이고 남편한테 사주신 거잖아요. 누가 내 아들 보고 나가래? 너 나가라고 너. 이혼해.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 난 지금 생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싫어. 나 이혼 안 할 거야. 그러자 시모가 가슴을 팡팡 치면서 왜 이렇게 애가 바보처럼 구냐고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랑 살면 제가 평생 이 꼴을 좋든 싫든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다 용서하게 될 만큼의 이 사람의 장점을 모르겠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깨달음이 팍 생기면서 애가 없을 때 이혼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남편도 시모도 놀라더군요. 너 지금 너네 엄마가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데도 하는 말이 이 생활이 편하다밖에 없잖아. 너는 편할지 몰라도 나는 지옥 같았거든 지난 2년이? 그러니까 내가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너랑 살 이유가 없어. 아줌마 아들 반품할게요. 앞으로 이 멍청이 잘 데리고 사시면서 아줌마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그 말을 뱉고 나니까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집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오는데 웃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같이 친정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쫓아내다가 결국에는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건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협의 이혼으로 처리가 잘 되어서 저는 위자료 자체는 못 받았지만 재산 분할로 넉넉한 돈을 챙겨받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애라도 있었으면 애 때문에 이혼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저는 돈돈거리는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고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전 시댁 식구들처럼 본인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세에 찌든 사람들이랑은 상종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악연이 있으면 얼른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호구같이 있다가는 좋은 세월 다 허망하게 보내고 말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